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김말순 할머니의 집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이었어요. 1980년대에 남편과 함께 장사로 일구어낸 이 단독주택은 말순 할머니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닌 평생의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였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심은 들꽃이 피어나고 여름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청량한 소리를 내곤 했죠. 가을이면 김장을 하던 넓은 마당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었고 겨울이면 아랫목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IMF 때도 안 팔았는데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마당 한편에는 예전에 쌀가게를 하던 시절의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퇴색을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판처럼 말순 할머니도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75세의 나이에도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심은 채소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동네 노인정에 들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요즘 세상 늙으면 죄인이라지만 내가 그래도 이 집은 지켰지. 말순 할머니의 아들 박병수는 60년대생으로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죠. 병수의 아내 선미는 겉으로는 알뜰한 척하지만 마음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말순 할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곤 했지만 최근 들어 그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병수와 선미가 말순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병수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어요. 늘 그렇지 뭐. 너희들 걱정할 것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 말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것저것 살펴보았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음식이 별로 없네요.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아요? 내가 먹을 만큼만 해먹지. 많이 해놓으면 다 버리게 되잖아. 말순 할머니는 선미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 동네 곧 재개발된대요. 우리 애들한테도 땅 좀 남겨줘야죠.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알아서 잘 살잖아. 난 이 집 떠날 마음 없어. 엄마, 요즘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텐데.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불편한 거 없어? 내가 아직 멀쩡하잖아.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TV 소리를 줄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TV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이웃들 민원 들어온 적 없으세요?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나? 귀가 좀 어두워져서 그래. 말순 할머니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수와 선미는 더 자주 말순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이 집 곳곳을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미는 방문할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날이 갈수록 말순 할머니는 언어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완성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놓은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잦아졌죠. 내가 왜 이러지? 나이 드니까 이런 건가? 말순 할머니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말순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지나가다 냄새를 맡고 신고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병수와 선미에게 좋은 구실이 되었어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병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느 화요일 오후 말순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와 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며 병수와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날씨네요. 병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했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웬일이니? 평일인데 일은? 오늘 반차 썼어요.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병수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밥도 안 드시고 TV 소리 너무 크게 틀잖아요. 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선미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엄마, 지난번에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신 것도 그렇고.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근처에 좋은 요양원이 있대요. 검사도 받아야 되고 집도 위험하니까 요양원에서 며칠만 지내봐요. 말순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며칠만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좀 쉬다 오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단도 많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선미가 다정한 척 말했지만 그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마당에 핀 꽃들과 오래된 담벼락,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내 집이야. 병원에 가보는 건 좋지만 요양원은 싫어. 엄마, 요즘 요양원은 호텔처럼 좋아요. 식사도 챙겨주고 프로그램도 많고. 병수가 설득하려 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회사 동료 어머니도 거기 계신데 정말 만족하신대요. 선미도 거들었습니다. 병수는 말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며칠만이에요, 엄마. 검사 결과 보고 괜찮으면 바로 모셔올게요. 약속할게요. 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 초기인가? 가습을 켜놓고 잊어버린 것도 그렇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며칠만이라고?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엄마. 길어야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병수가 안심시켰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식이 걱정하는 눈빛에 밀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칠만 가볼게.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생필품을 챙겼습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이 가득한 집을 두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며칠만이라니까. 이참에 내 몸 좀 쉬자. 말순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수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 말순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병수와 선미는 차 안에서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말순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입니다. 어떠세요, 엄마? 깨끗하고 좋죠? 병수가 건물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구립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3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접수실에서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선미는 직원과 무언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세요. 선미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입소 동의서예요. 며칠 계시는 동안 필요한 거니까 사인해 주세요. 선미가 대답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지만 그 서류에는 치매 의심 환자 장기 입소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순 할머니를 3층 3인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이미 2명의 노인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제공됩니다.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좁은 침대와 작은 사물함,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만이야. 곧 집에 갈 수 있어. 병수와 선미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엄마, 곧 올게요. 잘 지내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회색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아가씨,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말순 할머니가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장기 입소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무심한 대답에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환경과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일 병수가 오면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말순 할머니가 모르는 사이 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바로 그날 오후 병수와 선미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장기 입소하셨으니 이제 이 집은 팔아도 문제 없습니다. 선미가 중개업자에게 말했어요. 네, 근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병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충분하죠? 그렇게 말순 할머니의 집은 그녀도 모르게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는 이제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의 첫날 밤 말순 할머니는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그녀는 자신의 집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가 들어서는 환상을 보았죠. 말순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요양원에서의 첫 아침은 말순 할머니에게 혼란스러웠어요. 익숙한 집의 아침 햇살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흐릿한 빛과 복도에서 들리는 박자지껄한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고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같은 방을 쓰는 80대 정씨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오셨네.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려. 말순 할머니는 정씨 할머니에게 미소 지었어요. 며칠만 있다 갈 거예요. 검사받고 곧 집에 돌아갈 거니까요.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긴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잊히는 거야. 정씨 할머니의 말에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병수가 약속했잖아. 며칠만 있다가 데리러 온다고. 요양원의 식당은 1990년대 학교 급식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길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 노인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말순 할머니도 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미음과 반찬 3가지입니다. 배식하는 직원이 말했어요. 받아든 식판에는 미지근한 미음과 소금에 절인 김치, 작은 멸치볶음, 그리고 시들어 보이는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평생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해먹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음식은 입에 맞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 말순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휘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잘 못 먹었는데 1달 지나니까 이것도 맛있더라고. 사람 입맛이란 게 참. 말순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간신히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집 생각을 했습니다. 이맘때면 마당에 핀 꽃들에 물을 주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을 텐데. 갑자기 병수가 생각났어요. 전화기를 찾아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병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수야, 나 언제 데리러 올 거니? 여기 있기 싫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바빠. 다음 주에 갈게. 검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대요. 병수의 대답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검사? 난 아무 검사도 안 받았는데? 말순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찾아뵐 거예요. 그때 검사 받으시는 거래요. 병수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잠깐만, 병수야. 말순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나 멀쩡한데. 오후가 되자 예고된 대로 의사가 찾아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말순 할머니에게 간단한 인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6월 15일이지.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여름이지 뭐. 더워서 알지. 말순 할머니가 약간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3가지 물건을 말할 테니 기억해 보세요. 사과, 자동차, 모자. 이제 거꾸로 세어볼까요? 100에서 시작해서 7씩 빼보세요. 말순 할머니는 긴장되고 당황스러워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낯선 환경과 의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3가지 물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말순 할머니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지만 3가지 중 2가지만 기억해냈어요. 사과랑 모자. 의사는 무표정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할머니, 간단한 치매 선별 검사에서 약간의 인지 저하가 의심됩니다.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난 치매 아니에요. 그냥 긴장해서 그래요. 말순 할머니가 항변했지만 의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말순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그럴 리 없어. 나는 아직 멀쩡해. 이틀이 지나도 병수에게서 연락이 없자 말순 할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병수의 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선미에게 전화하자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어요. 요양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 기상, 아침 식사, 오전 프로그램 주로 TV 시청이나 간단한 체조, 점심, 오후 휴식, 저녁 식사, 저녁 9시 취침. 매일 같은 일과가 반복되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말순 할머니는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자식들이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몇 년씩 머물고 있었어요. 요양원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로 곳곳이 낡고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라이버시는 기대할 수 없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간병인의 부족이었습니다. 어르신, 화장실 도움은 시간 될 때만 가능해요. 지금은 바빠서. 간병인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노인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그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언젠가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열흘이 지나도록 병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손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할머니야. 아빠 좀 바꿔주겠니? 할머니, 아빠는 지금 집에 없어요. 출장 갔대요. 민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니?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주일 후에요. 할머니, 우리 집이 좀 시끄러워요.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왔거든요. 공사? 무슨 공사?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집을 예쁘게 꾸민대요. 민지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말순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요양원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김할머니 딸이 어머니 집 팔아서 제주도에 펜션 샀대. 박할아버지는 아들이 도장 위조해서 집 팔았다더라. 요즘은 그런 거 많대. 말순 할머니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병수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말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손녀에게 슬쩍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니? 아빠랑 이모부가 공인중개사랑 사진 찍던데요.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요. 말순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공인중개사? 집을 팔려는 건가?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집, 병수가 정말 팔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의 공용 컴퓨터를 찾아갔습니다. 10여 년 전 노인대학에서 배운 컴퓨터 지식을 더듬어 인터넷을 켰어요. 당시 손녀 민지가 알려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말순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유자 박병수 이선미. 말순 할머니의 집 소유권이 아들 병수를 거쳐 며느리 선미에게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등기 위임장에 내 인감이 있대. 내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충격과 배신감에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말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말순 할머니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방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요양원 로비에서 다시 쓰러졌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린 어쩔 수 없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사기인가? 실수인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 요양원 생활이 20일째 되던 날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병수가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는 희망을 버렸어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식사 시간에도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았고 요양원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풍선 배구 시간인데 같이 하실래요? 간호조무사가 권유했지만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은 그런 말순 할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같은 방을 쓰는 정씨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했어요. 김할머니, 이러다 몸 상하겠어.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정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릴 뿐이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정씨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나도 우리 아들이 처음엔 잠시만 있다 갈 거라고 했는데 벌써 3년째야. 3년이요? 말순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나도 많이 울었어.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지. 여기가 내 집이라 생각하고 살아.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오후 휴식 시간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의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들이 벤치에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들었어? 3층에 새로 온 김말순 할머니 말이야. 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벤치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 침에 있다고 아들이 데려다 놓은 할머니? 다른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 할머니 치매 아니래. 며느리가 집 팔려고 꾸민 거라던데. 말순 할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미 요양원 내에서 소문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일 많아. 우리 옆 동네 이씨 할아버지도 그랬대. 며느리가 도장 대신 찍고 팔았다더라. 요즘은 그런 거 많대. 맞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며? 자식들이 대신 계약할 수 있대.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건가? 방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녀 민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야. 잘 지내니? 네, 할머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우리 집은 어때? 아직도 공사 중이니? 아니요, 공사 끝났어요. 근데 할머니, 우리 집 이사 가요. 민지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사? 어디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집 팔아서 새 집 샀대요. 이제 제 방도 따로 생겨요. 말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은 팔린 것이었어요. 평생을 일구며 살아온 보금자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나간 것입니다. 민지야, 아빠 좀 바꿔줄래? 아빠는 지금 집에 없어요. 새 집 인테리어 보러 가셨대요. 통화를 마친 후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해 봐야 해. 만약 내가 정상이라면.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정말 치매인가요? 의사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여기 보니까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있네요. 하지만 확진은 아니에요. 그럼 치매는 아니란 거죠? 네, 확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말순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난 치매가 아니야. 병수와 선미가 내 집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일이었구나.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그냥 앉아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요양원의 공용 컴퓨터를 다시 찾은 말순 할머니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노인 재산 사기,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챈 경우, 노인 법률 상담.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말순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치매나 인지장애를 핑계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말순 할머니는 쓸쓸히 중얼거렸어요. 검색을 계속하던 중 말순 할머니는 노인 무료 법률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한 말순 할머니는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인 법률 상담소입니다. 제 집이 제 모르게 팔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 병수와 며느리 선미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후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할머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 사기나 위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희망의 끈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찾아가죠? 법률 상담소의 위치를 메모한 말순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집을 되찾을 거야.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외출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요양원 일과를 면밀히 관찰한 말순 할머니는 점심시간 후 간병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소지품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저축해둔 약간의 용돈을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1970년대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친구 정금자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요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김말순 아줌마 아니세요? 금자의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을 더듬었습니다. 너, 금자 딸 맞지? 맞아요. 저 정미영이에요. 어머니 친구분이시잖아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말순 할머니는 반가움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아, 너희 엄마는 잘 지내니?
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아줌마, 왜 여기 계세요? 아직 정정하신 것 같은데. 말순 할머니는 미영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요양원에 가두고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미영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자주 봐요. 근데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도 법률 상담소에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기가 쉽지 않네.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레 제 담당층이 바뀌는데 그때 아줌마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걱정 마세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등기부등본이나 재산 관련 서류 같은 것.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이 수첩에는 집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과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샀을 때의 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말순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 사본까지. 이건 내가 살던 인생이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말순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미영의 도움으로 말순 할머니는 요양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미영은 말순 할머니를 담요로 감싸고 휠체어에 태운 뒤 마치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요양원 밖으로 나온 미영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일단 법률 상담소부터 가봐야겠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 반차 썼거든요. 미영의 작은 차를 타고 서울시 노인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소는 낡은 사무실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시 노인 인권 법률 상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말순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제 집이 제 모르게 팔렸어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후 집을 팔아버린 과정,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이 이미 팔린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까지.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말수님, 이 집은 이미 2번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네요. 김말수님에서 아드님 박병수 씨로, 그리고 다시 박병수 씨에서 이선미 씨로. 말순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유권 이전 서류에 도장이 필요한데 본인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면 위임장 위조나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에서 꺼낸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관련 서류들이에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 서류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감증명서와 실제 인감도장의 모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인감은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임장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고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소송은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보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추가 매매를 막는 방법도 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 걱정 마세요. 저희는 무료 법률 지원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담을 마친 후 말순 할머니와 미영은 법률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아줌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집에 가보고 싶어. 내 집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어.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말순 할머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모시고 갈게요. 구로구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하는 동안 말순 할머니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직 그대로인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말순 할머니의 집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말순 할머니가 기억하던 것과 달랐어요. 이게 우리 집이 맞나? 말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문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마당의 꽃과 나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대신 시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집 외벽도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낯선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 주인입니다. 남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 집은 저희가 한 달 전에 정식으로 구입한 집인데요. 제가 이 집 주인이에요. 제 아들이 몰래 판 거예요.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성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곤란해요. 미영이 말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일단 가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뒤돌아섰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이 이제는 낯선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어디로 가지? 말순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엄마도 아줌마 보면 반가워하실 거예요. 미영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70대 후반의 정금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말순을 보자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어요. 말순이? 이게 얼마만이냐? 금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금자야, 오랜만이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금자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니? 요즘 세상이 말세야. 엄마, 지금은 아줌마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미영이 말했어요. 금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우리 집에서 지내.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금자네 집 작은 방에서 머물렀어요. 비록 자신의 집은 아니었지만 오랜 친구와 함께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았어요. 변호사에게 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매가 완료된 상황이네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임장 위조나 사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아드님과 며느님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말순님의 인감이 위조되었는지 감정을 의뢰해야 해요. 인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감정인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행히 말순님께서 보관하신 서류들 덕분에 비교 자료가 있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수첩에 있던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특히 말순 할머니의 진짜 서명이 있는 문서들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 서명들과 등기부등본 이전 서류의 서명을 비교해 볼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말순 할머니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소장이 작성되고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 말순 할머니의 아들 병수와 며느리 선미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어요. 소장을 받은 병수는 즉시 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니요? 병수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 집을 몰래 판 사람이 누구니?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치매 초기라 혼자 살기 힘드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치매? 난 의사한테 확진 받은 적 없어. 너희가 날 속인 거야. 엄마, 그만하고 요양원으로 돌아오세요. 이러시면 다 같이 힘들어져요.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 일정이 잡혔어요. 말순 할머니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 병수와 며느리 선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법정에서 말순 할머니 측 변호사는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 김말순 씨가 소유권 이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위조되었고 원고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병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원고는 인지기능 저하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본인의 동의하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 제출을 요청했어요. 김말순 씨의 인감과 서명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측의 진단서와 입소 서류도 제출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심리가 끝나고 말순 할머니는 법정 밖에서 병수와 마주쳤습니다. 병수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어려 있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한 일인데. 병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욕심 때문이잖아. 금잔의 집에서의 생활은 말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말순 할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둘이서 작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기도 했어요. 말순아, 너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다. 금자 할머니가 어느 아침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내 집, 내 인생이 다 날아간 것 같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금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송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말순 할머니의 인감 도장과 서명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요양원의 진단서와 입소 서류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률 상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감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등기부등본 이전 서류에 사용된 인감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3자인 현 소유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말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자신과 비슷한 사례에 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노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말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아줌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또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말순 할머니와 금자 할머니는 궁금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병수 씨와 선미 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진단하고 장기 입소시키는 대가로요. 말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뇌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네, 간호사 한 명이 우연히 원장실에서 대화를 엿들었대요. 그 간호사가 저와 친해서 알려줬어요. 그 간호사가 증언해 줄 수 있을까? 말순 할머니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설득해 볼게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칠 후 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입소 당시의 상황과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쟁점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측 변호사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며칠만 머물러 치료받겠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류는 장기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병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어요. 원고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문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요양원 의사의 증언을 요청했어요. 다음 심리에는 김말순 씨를 진단한 의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말순 할머니는 법정 밖에서 선미와 마주쳤습니다. 선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소송으로 우리 가족만 망가져요. 선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을 돌려줘. 그럼 모든 게 끝나. 이미 팔렸잖아요. 어떻게 돌려드려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배상해. 내 집값만큼.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편하게 모시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편하게? 요양원에 버려두는 게 편하게 모시는 거니?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금잔의 집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그것은 20년 전 남편이 쓴 편지였습니다. 말순에게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집을 꼭 지켜주게. 우리가 함께 일구고 가꾼 보금자리니까.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좋아.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전에 내가 도움받았던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가 보게. 그 사람은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니까. 편지 아래에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상철 변호사, 서울시민법률사무소. 말순 할머니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폐업한 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안내 메시지에 이상철 변호사의 새 연락처가 있었어요.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미영과 함께 이상철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60 중반의 노련한 법조인이었어요. 김말순 씨, 김영수 씨의 부인이시군요. 남편분이 생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말순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집이 빼앗긴 이야기, 요양원에 갇혔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이상철 변호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이 사건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의 은혜를 갚을 기회네요. 정말요? 그런데 이미 다른 변호사가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노인 재산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왔거든요. 경험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철 변호사의 합류로 말순 할머니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는 요양원 원장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고 병수와 선미의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정황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가 증언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원장이 병수에게서 5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장님이 병수 씨에게 어머니를 장기 입소시키면 치매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요. 간호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법원은 요양원 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병수와 선미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심리에서 병수는 울먹이며 자신을 변호했어요. 엄마가 혼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런 건데. 그러나 이상철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인감, 기망적인 입소 동의서, 뇌물 증언. 모든 것이 말순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탐내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를 요양원에 감금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상철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는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자에게 넘겼으며 이는 무효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집 매매 대금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승리했습니다. 비록 집은 이미 팔려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가치만큼의 배상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법정에서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병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돈 앞에선 남이었구나. 병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승소 후 말순 할머니는 금잔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집값만큼의 돈이 생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말순아, 축하해. 이겼네. 금자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겼지만
내 가족을 잃었어.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면 되지. 금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은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금자 할머니에게 제안했어요. 금자야, 우리 함께 작은 집이라도 사서 같이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금자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말순 할머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비록 법원에서는 병수와 선미가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들은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혼자 살기 어려웠고 그들은 단지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항소를 제기했다고요? 말순 할머니는 이상철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쪽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이상철 변호사가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과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아팠어요. 특히 손녀 민지와 연락이 끊긴 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금자야, 내가 너무 독하게 나온 걸까? 말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자식들이 너무했지. 부모의 재산을 탐내다니.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와 금자 할머니는 함께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어요. 둘이 함께 살기 좋은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2인 가구의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가 있을까요? 금자 할머니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어요.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시나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배상금 액수를 생각했어요. 집값은 꽤 높은 편이었지만 새 집을 사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억대 중반 정도면 좋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중개인은 몇 군데 매물을 소개해 주었고 말순 할머니와 금자 할머니는 그중 한 곳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여기 어때, 금자야? 방도 2개라 우리 각자 방 하나씩 쓸 수 있고.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아 보이네. 햇빛도 잘 들고 시장도 가깝고. 금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 아파트에 계약금을 걸어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말순 할머니는 다시 긴장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수와 선미 측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어요. 원고는 과거에도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점은 이웃들의 증언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병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말순 할머니 측 변호사인 이상철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인지 기능은 정상입니다. 요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치매 확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경도인지장애 의심 소견이 있었을 뿐이고 이는 확정된 진단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추가 증거 제출을 요청했어요. 원고의 현재 인지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순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당일 말순 할머니는 미영과 함께 지정된 병원을 찾았어요. 다양한 인지 기능 검사가 이루어졌고 뇌 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검사를 진행하는 의사가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검사에 임했습니다.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려 노력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김말순님은 나이에 비해 양호한 인지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인지 장애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말순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검사 결과는 병수와 선미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중요한 심리날,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병수와 선미는 초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말순 할머니는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검찰의 압박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박병수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입소를 장기화하고 치매 의심 소견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이 증언은 병수와 선미의 계획적인 기만 행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소 변호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위임장이 위조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필 감정 부탁하고 도장도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법원은 전문가에게 말순 할머니의 서명과 도장을 감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있는 서명과 도장은 말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감정 결과 문제의 서명과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정인이 증언했어요. 병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혼자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관리하려고. 선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는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제3자에게 넘겼으며 이는 무효입니다. 원고에게 집 매매 금액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금 5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명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병수와 선미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더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병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도 결국 돈 앞에선 남이었구나. 병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선미는 차가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말순 할머니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승소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그때 누군가가 말순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손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16살의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앞에 서 있었어요. 민지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말순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말순 할머니는 민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적어도 손녀의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민지야,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금자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영과 금자 할머니는 승소 소식을 듣고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말순아, 축하해. 드디어 정의가 이겼네. 금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미영도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새 집에서 새 출발하세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벽녘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이제 새 삶을 시작해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몇 주 후 말순 할머니와 금자 할머니는 새로 계약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가지고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했어요. 말순아, 이제 우리 둘이 새 출발이다. 금자 할머니가 새 집의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금자야.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자.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가끔 미영이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고 민지도 몰래 할머니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병수였습니다. 엄마. 병수는 어색하게 말순 할머니를 불렀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수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라. 병수는 엉거주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병수의 말을 들었어요. 선미와도 별거 중이에요. 집을 팔아 이익을 챙기려던 계획이 모두 무너지니까 우리 사이도 틀어졌어요. 병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이 욕심을 내면 모든 걸 잃는 법이야.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병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수야, 엄마가 널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거야. 시간이 필요해.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기다릴게요. 그리고 배상금도 곧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병수가 떠난 후 금자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말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오랜 친구와의 동거,
그리고 손녀와의 관계. 이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행복이었어요. 재판이 있던 그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병수에게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너도 결국 돈 앞에선 남이었구나. 그 말이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고 배상금이 모두 지급된 것은 재판이 끝난 지 넉 달 후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금자 할머니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이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다른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말순아,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금자 할머니가 어느 아침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보다. 두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말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민지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 민지야,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말순 할머니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옛날 할머니 집이 매물로 나왔대요. 말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우리 집이? 네. 지금 사신 분들이 이사를 간대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래요. 혹시 다시 사고 싶으시면.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집,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 정말? 가격은 얼마래?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가 알아봤는데 할머니가 받은 배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대요. 원래 집보다 조금 더 비싸졌지만 아빠가 차액을 보태겠대요. 통화를 마친 말순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그곳에는 아픈 기억도 있었어요. 금자야, 우리 집이 다시 매물로 나왔대. 말순 할머니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럼 다시 사려고?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새 집에서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의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서 꽃을 가꾸던 시간들, 김장을 하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날들, 남편과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수야, 집 이야기 들었다.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거니? 네, 엄마. 제가 중개인과 이야기해 봤어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급하게 파는 거래요. 병수가 대답했습니다. 가격은? 배상금으로 거의 다 살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책임질게요. 엄마가 원하신다면. 말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금자 할머니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새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내가 다시 연락할게. 말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금자 할머니는 오히려 말순 할머니의 등을 두드렸어요. 말순아, 그 집은 내 인생이잖아. 평생 살아온 곳이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난 괜찮아. 하지만 우리 같이 살기로 했잖아. 말순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웃었어요. 이 아파트 나 혼자 살면 되지. 아니면 내가 미영이네로 갈 수도 있고. 걱정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말순 할머니는 금자 할머니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내 집으로 돌아갈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금자야. 다음 날 말순 할머니는 병수와 함께 옛집을 보러 갔습니다. 병수가 중개인과 미리 약속을 잡아놓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중개인이 말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은 몇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그녀가 알던 집이었습니다. 마당은 시멘트를 걷어내고 흙으로 되돌려 놓았고 작은 화단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정원을 좋아하셔서 마당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셨대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모든 것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 어때요? 다시 여기서 사실래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받은 배상금의 대부분이 집을 사는데 사용되었고 부족한 금액은 병수가 보태주었어요.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날 금자 할머니와 미영 그리고 민지까지 모두 도와주러 왔어요. 말순 할머니의 짐은 많지 않았지만 새로 구입한 가구들을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 이 화분은 어디에 둘까요? 민지가 큰 화분을 들고 물었어요. 마당 한쪽에 두렴. 내가 나중에 심을 거야. 말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모두가 새로 차린 말순 할머니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병수도 참석했지만 선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별거 중이었어요. 아줌마, 집 정말 좋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기뻐했어요. 말순아, 정말 잘 됐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돌아가고 말순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밤의 선선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는 자신의 집, 자신의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 주변의 잡초를 뽑고 화단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묘목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 돌아오셨네요. 담 너머로 예전 이웃인 박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동네가 썰렁했는데 다시 오셔서 좋네요. 집이 다시 살아났어요.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웃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화단에 특별한 나무를 심었어요. 바로 동백나무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영수야, 나 돌아왔어. 우리 집으로. 말순 할머니는 동백나무를 심으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일상을 찾아갔어요.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거나 노인정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가끔 놀러 왔고 민지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할머니 집에 들러 숙제를 하곤 했어요. 병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말순 할머니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의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담장이 좀 낡았네요. 제가 페인트 칠 해드릴게요.
병수가 어느 토요일에 말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병수는 묵묵히 담장 페인트 칠을 시작했어요. 말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마당은 가을 꽃들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꽃들이 유난히 잘 피는구나. 내가 돌아와서 그런가. 어느 가을날 말순 할머니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선미가 찾아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놀랐지만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아요. 말순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미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눈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사과드리러 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묵묵히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어머니의 집을 탐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리고 민지 유학도 보내야 하고.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선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했니?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잃었어요. 병수 씨와도 헤어질 것 같고 민지도 저를 원망하고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는 법이야. 어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미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뿐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하루아침에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할게. 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을이 깊어가면서 말순 할머니의 집은 점점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민지가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병수도 와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선미도 종종 찾아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말순 할머니는 마당에 심은 동백나무에서 첫 꽃봉오리를 발견했어요.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봐. 동백이 피려고 해. 말순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왔을 때 동백꽃은 붉게 피어났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동백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말순 할머니는 병수 가족과 금자 할머니, 미영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민지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사진첩이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말순 할머니의 옛날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뒤로는 가족들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할아버지 물건들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모아두신 가족 사진들이에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과의 추억, 어린 병수의 모습,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소중한 선물이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말순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이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우리의 추억은 이 집에 살아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 이 집과 함께했다. 내가 이 집을 지키며 우리의 추억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며 버틴 시간의 증거였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어.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마당에 동백꽃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붉은 꽃잎은 마치 말순 할머니의 삶처럼 강인하게 겨울을 견디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말순 할머니의 마당은 꽃들로 가득 찼어요. 동백나무 옆에는 이제 다른 꽃들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쭉, 목련, 진달래.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났어요. 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영수야 봐.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났어. 내가 지켰어. 그렇게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인한 여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에는 새로 페인트 칠을 했고 담장 너머로 예전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머니, 오늘도 정원이 예쁘네요. 말순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마당 한가운데 동백나무는 붉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마치 말순 할머니의 삶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웠어요.